두 번째 사건입니다. 당시에 뚱녀 꽃뱀으로 키지마 카나에가 이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일본 열도가 바짝 뒤집혔어요.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이번엔 또 다른 꽃뱀 사건이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자, 이번엔 과연 어떤 여성이 이런 사건을 저지른 것일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두 번째 우리의 꽃뱀. NHK 방송과 교토통신에 따르면 도토리현 경찰은요 28일 술집 여종업원이야. 내가 왜 이렇게 분장했는지 알겠지? 술집 여종업원인 우에다 미유키 당시 나이 36살이었어요. 이 사람을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합니다. 바로 도토리현에서 5년에 걸쳐 6명의 남성이 의문사를 했는데 현경의 수사와 경찰들의 수사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제보를 해가지고요. 이 제보로 인해 밝혀진 용의자가 바로 이 여자. 당시 나이 36세 술집 여종업원 우에다 미유키였습니다. 자, 논란의 중심이 되지. 지금도 알아? 헐, 야! 헉. 여러분들 채팅 쳐주고 계시는데요. 마찬가지지. 당시 일본도 난리가 났지. 헐, 대박. 키지마 카나에로 모자라가지고 또 이런 여자애가 꽃뱀 짓을 해가지고 남자를 죽였어? 이 자태 때문에 일본도 난리가 나. 자, 되게 크게 사망한 남성이 있었어. 사망한 남성은요, 당시 42살의 요미우리 신문 도토리 기지국 기자였대요. 기자. 자, 사망한 남성이 썼던 종이박스. 당시 남자가 이제 박스를 쓰고 죽어. 어떻게 죽냐면, 이 남자가 2004년 5월 13일 날 밤에 머리에다가 큰 박스를 뒤집어 쓰고 한 남자가 도토리 시내를 달리는 그 열차 있죠, 여러분. 열차에 달려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럼 열차에 달려들으면 당연히 우빵 즉사하지.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그 남자가 그 기자였던 거예요. 당연히 남자가 박스를 뒤집어 쓰고 전철로 뛰어들었으니까 경찰, 당시의 도토리현 경찰 당국은 자살로 처리해요. 누가 봐도 그건 자살이잖아. 그런데 이 박스에 뭐가 쓰여 있었던 거야. 그 쓰여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여자 이름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미유키를 만나서 난 너무 행복했다. 난 미유키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그 박스에 써 있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여자예요. 이 여자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고 이 여자를 만나서 난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래놓고 자살을 왜 하는 거야? 근데 경찰들이 이제 처음에 자살로 해놓고 조금씩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사기 혐의로 몇 번 체포된 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게 지난 11월 2일이었대. 그 당시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사기로 구속을 했는데 그 기자를 포함한 의문사한 남자들이 6명. 그 남성들을 살해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살인죄가 추가된 거지. 우에다 미유키는요, 당시 이제 2년 전까지 도토리 시내에 유흥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도쿄로 따지면 신주쿠에 있는 가부키초죠. 근데 그 우에다 미유키가 살고 있는 그 도토리 시내에 유흥가가 있었나봐. 그 유흥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제이라는 가게에서 사토미라는 가명으로 호스티스 일을 하고 있던 여자였어.
이 제이라는 스나크가 뭐냐면, 여러분, 스나크가 뭐냐면 여자가 옆에 앉아갖고 술 딸고 노래 부르고 이러는 데를 스나크라고 해요. 일본 말로. 그래서 이 스나크에서는요, 데부센 스나크라고 있었어. 데부. 내가 아까 말했지. 데부가 뭐였어? 뚱뚱한 여자들을 지칭하는 일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부센 스나크. 그러니까 뭐냐면 체형이 크거나 살이 통통하게 찐 여자 종업원들이 일하는 데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부센 스나크가 모를 수도 있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뚱녀 마니아 아지트야. 그러니까 뚱뚱한 여자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가는 데야. 그러니까 살이 뒤룩뒤룩하게 찐 모양을 뜻하는 일본어로 데프리라는 게 있어. 데프리. 그리고 데부데부.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말이 데부야.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들이 지칭하는 용어인데, 어쨌든 이 데부센이란 뭐냐면 비만 여성에게, 그러니까 데부센이 뭐냐면 뚱뚱한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남성 집단을 뜻해요. 이 데부센이라는 뜻이. 그리고 이런 남성들이 즐겨 찾는 유흥업소를 가리켜서 데부센 스나크라고 해. 그러니까 비만의 정도에 따라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뚱뚱해.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해 라고 인식되는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해. 맞잖아. 현재 일본에서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만 여성이 일하는 윤락업소, 그러니까 뭐 성관계도 맺을 수 있는 이런 윤락업소나 비만 여성이 이제 모델로 등장하는 잡지라든지 혹은 AV, 그 성인 비디오 등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에서도. 근데 이런 취향의 일본 남성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게 다르도르가 등장하면서부터야. 이 다르도르가 뭐냐면 이름 그대로 약간 이런 술통 몸매 있지. 술통 몸매, 쭉쭉빵빵, 이런 정도로 불릴 정도로 이렇게 풍만한 그라비아 아이돌. 남자들 그라비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그라비아 아이돌을 의미해요, 다르도르가. 그러니까 다소 약간 통통한데 글래머러스한 여자들, 그런 여자들. 근데 이제 사람 취향이라는 게 진짜 되게 다양한 게, 약간 통통한 체형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 혹은 뭐 난 너무 뚱뚱해서 부끄러워, 뭐 이런 여자애들, 그러니까 자학하는 모습, 약간 이런 모습들을 좋아하는 마니아층이 되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남자들이 이런 뭐 비만 여성이 등장하는 모델, 비만 여성이 등장하는 잡지라든지 뭐 성인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자들만이란 데부센 뭐 윤락업소, 약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그런 남자들이 자주 가는 거지. 이런 마니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근데 봐봐 여러분들, 보통 남자라면은 쭉쭉빵빵해, 얼굴 예쁘고 약간 베이글려에다가 약간 이런 여자를 좋아할 텐데, 이런 비만 여성을 좋아하는 자기의 독특한 취향을 가진 남자가 누구한테 그 말을 하겠어? 맞잖아. 누구한테 그 말, 야, 난 사실 졸라 뚱뚱한 여자가 좋아. 아마 미치겠어. 막 그 졸라 뚱뚱한 그 젖가슴에 묻혀가지고 막, 이런 말을 내 친구가 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 약간 좀 그렇잖아. 어쨌든 되게 약간 좀 소외당할 거 아니야, 보통 남자 사이에서. 변태적인 성향으로 약간 보는 시선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자기가 이런 데부센, 뚱뚱한 여자들을 좋아한다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약간 그런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걸 좀 숨기고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부센 AV나 스나크나 이런 거를 사적으로 몰래, 남몰래 즐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도쿄 그 가부키초, 그 막 유흥가 그런 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엄청 큰 간판에 뚱뚱한 여자들이 막 이러고 이러고 찍어 있는 간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진짜로 지금도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이 여자가 나온 뉴스가 있어요. 엄마, 신문이 있어요. 이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당시에
이게 뭐라고 있었냐면 사신이라고 나와. 사신녀, 사진 이렇게. 사신녀, 사진 이렇게 나와요. 당시에 나왔던 신문에 이 여자 얼굴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여자애는 뚱뚱해요. 그리고 못생겼어. 여러분, 제가 지칭하는 건 뚱뚱한 분들을 저격하는 게 아니라요. 이 여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격양되게 말하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세요. 자, 우에다 미유키는요 160cm가 안 돼. 160cm가 안 되는 뚱뚱한 체형의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전철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그 박스를 쓰고 자살한 그 기자가 만난 것도 이 여자가 일하고 있던 데부센 스나크 제2에서 만난 거야. 그래서 그녀가 함께 일하던 그 호스티스 동료, 그 여자의 말에 따르면요, 이 미유키가 그 기자로부터 갈취한 돈이 대략 2천만 엔에 이른대요. 2천만 엔이면 얼마냐면요, 당시 돈으로 한 2억 6천 정도? 2억 6천만 원. 한국 돈으로 하면 2억 6천만 원 정도 그 기자한테 갈취했대. 그래서 그런지 이 기자 남자가 죽기 직전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나 돈 좀 빌려주라. 아, 제발 이유는 묻지 말고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돈 좀 빌려줘. 라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돈을 꾸기 바빴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기자의 연봉이요, 그 당시에 약 1,000만 엔이었어. 1,000만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3천, 4천 정도 되는 돈이야. 1억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연봉을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받던 남자가 왜 그렇게 빚에 허덕였을까?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 되게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 주변 지인들 말에 의하면. 자, 이 여자의 얼굴 클로즈업 사진입니다. 아우. 너무 하관이 태평양이시다. 그리고 약간 좀 정말 자기 생기고 싶은 대로 생기신 그런 이미지가 드네요. 되게 겁없게 생기셨어. 그치?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의 왁구를 가진 사람이에요. 요미우리 신문에서는요, 내근 기자로 인정받으며 성실히 일해오던 그런 기자, 그를 파멸로 이끈 그녀의 매력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 여자가 일하고 있던 그 스나크 제이, 그 제이의 마마, 그 대빵 그 일하는 마담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이 여자가 한 고객과 2번에서 3번 내지 밖에서 만날 경우에 둘은 곧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발전했대요. 그리고 이 여자랑 관계를 가진 남자들은 웬만하면 모두 그녀한테 빠져들었대. 그러니까 처자식이 있던,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놀라운 게 뭐냐면 자식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랑 같이 동거를 한 남자도 있었어. 근데 그 남자가 또 가정이 있는 남자였던 거야. 대단한 년이야. 그래서 같이 동거를 하던 그 가정이 있는 남자가 맨날 그렇게 말했대. 아, 우리 예쁜 미유키. 아, 근데 오빠가, 이 집사람이랑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빠는 미유키랑만 살고 싶다. 이러면서 항상 미유키한테 그렇게 말을 했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 이놈의 옆에 애랑 헤어지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냐? 뭐 방법이 없을까?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상담을 할 정도였대.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미친 거지, 완전히. 이런데 얼굴이.
이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남자한테 돈을 뜯어냈냐. 이 미유키는요, 이렇게 말한 거야. 왜 그래, 미유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한테 말해봐. 무슨 일인데? 오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나 너무 힘들어, 오빠. 요딴 식으로 말을 했다거나, 그리고 피냐? 오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사실은 제가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보험이 안 되는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모르겠어요. 병명은 모른다고 하고 병원엔 나오라고 하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요즘 병원을 못 갔더니 요즘 자꾸 이렇게 현기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남자들한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거야. 어떡해. 내가 사랑하는 여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프다는데 돈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부모님을 뭐 죽게 만들어? 엄마를 죽게 만들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뭐 죽게 만들어? 그럴 수 없으니까 남자들이 자꾸 돈을 주는 거야. 거짓말인 게 그때 어떻게 알아? 모르지. 이 여자한테 빠졌는데. 그리고 이제 그 기자가 열차에 뛰어들어서 열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치여 죽은 날 미유키가 경찰서에 찾아가요. 자기 발로 찾아가요, 경찰서에. 그러면서 실종 신고를 해요. 어떻게 하냐? 사실은 제 남자친구가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저랑 좀 다툼이 있었거든요. 저랑 다투고 밖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어떡해요? 제발 우리 그 일을 좀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경찰서에 가서 남자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실종 신고한 시간이 그 남자의 사망 시간대랑 완전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 여자가 그 남자를 밀치고 죽인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그 남자의 실종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세웠고요. 그리고 싸움을 하고 한 남자가 싸움을 하고 나갔어. 그러면 이 여자가 미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박스에는 뭐라고 써 있었어? 나는 미유키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 나는 미유키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다. 박스에다가 자기 그렇게 쓰고 죽은 거야. 근데 그게 유서로 보여? 유서를 정말 쓴다면 정말 그렇게 사랑한 여자한테 뭐 내 유산을 주겠다라든지 뭐 자기 가진 재산을 주겠다라든지 뭐 엄마 아빠에게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써있을 텐데, 그냥 커플끼리 싸우고 집을 나가서 박스를 쓰고 전철에 뛰어내렸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조사가 여러 가지 범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녀와 관련된 남성이 의문사한 경우는요, 모두 6건이었어요. 41세의 한 형사야, 여러분. 형사가 목을 매서 자살했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트럭 운전수인데 이 트럭 운전수는 47살. 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젊은 애야. 27살짜리. 20대도 있어요, 여러분. 27살짜리 경비원을 하고 있던 그 남자는요, 살아생전에 차용서가 있었대요. 차용서가 발견된 거야. 이걸 또 주간 문춘을 통해서 공개되는데,
사형서가 발견되는데 이 여자를 거쳐갔던 남자가 전부 다 죽어나가니까 이 타살 의혹이 더욱 짙어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21살 그 경비원을 하던 남자가 갖고 있던 그 차용증에는요, 지장까지 찍혀 있었대요. 이 차용증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미유키한테 빌린 돈 나나마엔, 그러니까 7만엔, 한국 돈으로는 뭐 90만 원이었대요, 그 당시에. 90만 원은 다음 날까지 갚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대신 돈을 갚게 하거나, 아니면 미유키가 나에게 어떤 처분을 해도 감수하겠다라고 쓰여 있었대. 그런데 그런 그가 2007년 8월 18일 날 이 여자와 함께 바다에 수영을 하러 가. 자기야, 나 좀 봐라. 오빠 놀러 가자. 깼겠지. 바다 보고 싶다 이러면서. 근데 이 여자랑 수영을 하러 나간 뒤에 물에 빠져 사망합니다. 경비원을 포함한 남성 3명의 시신에서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수면제가 검출돼요. 얘도 수면제야. 그러니까 그 또 다른 돼지도 수면제였는데 얘도 수면제야. 그 또 다른 종류의 수면제가 검출되면서 그녀의 살인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그 수면제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66세 남성이 그녀와 사귀던 당시의 일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녀의 혐의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만났던 남자가 되게 연령층이 다양해. 20대부터 뭐 60대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알게 됐냐고 했던 그 기자의 질문에 그 스나크 J에서 일하고 있던 미유키랑 4년 전에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2년 반 정도 사귀었었대.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그녀와 함께 둘이 이제 막 함께 살기 위한 집을 빌리고 싶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가게 된 거지. 그 여자가 자기야, 나 지금 우리 애들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 근데 나는 자기랑 둘이 살고 싶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서 애들은 그냥 애들 방 주고 나는 자기랑 둘이 방에서 알콩달콩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런 맨션에서 살고 싶은데 자기야, 그럼 맨션 사게 돈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미유키 자녀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 자식들이 있는 집에 가면 이 애들도 엄마한테 교육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우리도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빠, 이랬대. 이 남자한테 그랬대. 와, 이제 아빠랑 같이 산다. 좋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남자가 정이 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미유키, 이 여자와 그다음에 아이 2명이 쓸 수 있는 휴대전화를 3대를 사줬대요. 전화 쓰라고. 어머나. 그랬더니 3개월 뒤에 전화비가 얼마 나왔는지 알아? 일본 돈으로 60만엔, 한국 돈으로 약 780만원, 거의 한 800만원 돈이 청구된 거야. 핸드폰 3개, 3개월 만에 청구된 비용이 800만원 정도, 780만원. 일본 돈으로 60만엔. 이게 청구된 거야. 그래서 막 이래저래 그 미유키한테 건넨 돈이 대략 450만엔 정도였대요. 450만엔이면요, 한국 돈으로 거의 한 6천만원 정도였대. 그 당시. 6천만원. 6천만원. 아, 그 돈 놔주지. 여튼, 또한, 그는요, 이 여자랑
사귀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같이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몽롱해졌었대. 그러면서 몽롱해지는 건 괜찮은데 이게 강도가 조금 세지면서 이 여자랑 같이 밥을 먹고 나면 몽롱해지면서 이렇게 의식을 잃기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였던 거지, 이 남자한테. 돈은 뜯을 만큼 뜯었고 더 나올 구성은 없는 것 같고 돈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 우에다 씨는요, 작년 10월 6일 이 여자가 아니다. 작년 10월 6일 날 그 당시에 수금하러 집을 나갔던 그 마루야마 히데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당시에 57세였대요. 이 마루야마 히데키, 이 당시 이 남자는요, 전기점을 경영했대요. 이런 전기기구 파는 데를 경영했었나봐. 그래서 이 남자한테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하천에서 밀었어. 하천에서 밀어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까지 받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수금하러 갔다 올게 해서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수면제를 먹인 거지. 수면제가 먹고 바로 졸립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뒤충 이렇게 되는 거를 미행한 다음에 그 강가 하천에서 밀어가지고 살해해서 돈을 뺏은 거지. 그래서 경찰은 그동안 우에다 씨를 6차례나 체포했었대요. 이 여자를 6번이나 체포했었대. 그런데 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사기하고 절도 혐의 있지. 사기와 절도 혐의로 이 여자를 그냥 기리기리 간당간당하게 구속 기간을 연장시켜 왔던 거야. 그러니까 검찰은 얘를 살인 혐의로 넣고 싶은데 그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까 사기랑 절도로 이 여자를 그냥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거지. 구속 기간을 조금 연장했던 것뿐이야. 경찰은요, 마루야마 씨 이외에, 그러니까 숨진 남자 이외에 이 여자가 교제했던 남자 4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007년 8월부터 그다음에 작년 8월 사이 연탄가스 중독이나 화재 사고 등으로 죽은 남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탄가스 중독, 화재 사고 이런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이 여자한테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였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남자를 죽인 거야. 수면제 먹여서 죽였지, 열차에서 밀었지, 강가에서 밀었지, 바닷가에서 물에 빠뜨려 죽였지, 목 졸라서 죽였지, 그리고 연탄가스 있었지, 화재 사고도 있었지. 그러니까 되게 많은 방법으로 남자들을 죽였나봐. 그러니까 경찰에 따르면 이 우에다 씨가 많은 남자들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2007년부터 40대부터 20대부터 8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 남성 6명과 사귀면서 우리 결혼 준비 자금이라든지 학비라든지 아니면 생활비, 그러니까 애들 학비겠지? 생활비 등으로 모두 해서 9,500만 엔을 사취합니다.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한 11억 정도 되는 돈이겠지? 어마어마한 연이에요. 11억 정도 되는 돈을 갈취한 거야. 그 중에 이 여자랑 사귀던 남성 가운데 치바현 마스도시에 사는 70대 남성이 있었어. 이 남성은요, 2007년 8월 자기가 자신이 운영하던 재활용 리사이클 그 가게에서 죽은 거야. 이 여자를 만나고 있다가. 그러다가 2월에는요, 도쿄도 아오미시라는 데가 있는데요. 도쿄요? 아오미시에서 53살의 남성이 또 숨진 채 발견돼요. 뿐만 아니고요. 그해 5월에는요. 치바현 노다시에서 80세 남성이 자택에서 화재로 숨져요. 그리고 8월에는요. 사이타마현 후지미에서 41세 남성이 사체로 발견됩니다. 진짜 여기저기에서 돌아다니면서 죽였나봐, 인연이. 도쿄, 사이타마, 치바 왔다 갔다 해서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은
결국 이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만났냐 이게 또 궁금한 거야. 분명 가게에서만 만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가게에서 만난 남자들이 전부 다 죽었으면 물론 이 여자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가게에서만은 여자가 부족했다고 느꼈겠지. 그래서 이 여자도 이거를 활용합니다. 뭐냐? 결혼 사이트예요. 중매 사이트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결혼 사이트를 통해서 남자를 만나 교제해. 그래서 교제한 남자들을 자기 매력으로 이렇게 끌어들인 다음에 또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거지. 그 남자들이 돈을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우리 그냥 사귀는 사이인데 돈을 빌려 쓰면서 갚지 않으니까 남자들이 저기 왜다 이제 빌린 돈 좀 갚지 그래. 나도 조금 힘들어. 빌린 돈 좀 갚아줘. 그러니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남성들이 차례차례로 살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수사했다고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서운 년은요. 자식이 있는 년이에요. 이 사진이요. 바로 자기 자녀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자식이 있는 엄마가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결혼 사기를 되풀이한 아까 제가 첫 번째 설명해드렸던 키즈마와는 달리요. 이 여자는요. 5명의 아이를 둔 아줌마였어요. 5명. 아빠가 다 똑같은가 어쩐가 모르겠어. 어쨌든 뭐 제가 첫 번째 설명드렸던 키즈마와 지금 이 여자 우에다가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둘의 공통점이 뭘까? 왁구가 스미마센인데다가 졸라 뚱뚱한 거. 체중이지. 그러니까 우에다는 키즈마만큼 뚱뚱하지는 않았어. 키즈마는 100kg가 넘었지만 이 여자는요 80kg 정도? 80kg 조금 이상? 그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키즈마, 첫 번째 제가 설명해드린 키즈마는 결혼을 전제로 빌린 거잖아. 결혼을 전제로 빌린 건데 이 우에다는요. 단지 2차. 여러분 2차 나간다는 말 뭔지 알지? 기모찌한 홍콩 이끄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야매떼 막 그런 2차 대가로 받은 돈이 대부분이었던 거야. 이 우에다는. 그래서 이 여자 주변에서 의문사한 남자들은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 가장 어린 남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27살 고가 신이찌라는 남자였어. 그 남자의 직업은 경비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남자가 2007년 8월 18일 도토리현 인근 해안가에서 시체로 발견돼. 근데 2009년에 들어서면서 의문의 죽음이 점점 그녀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여자 주변에 너무 수상한 의심적인 죽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4월달에 트럭 운전사 야베 가즈미, 그 당시 나이 47살이셨는데요. 이 남자가 고가 신이찌, 약간 27살 그 남자가 죽은 곳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익사체로 발견돼요. 이 남자도 바다 근처에서 죽은 거야. 그리고 10월에는요, 전기공 사업에 종사하는 57살의 남성, 그리고 무직, 직업이 없는 남성이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당시 이 여자와 교제 관계에 있던 그 요리요리 신문 기자, 열차에 뛰어든 남자, 그 남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2008년에도 역시 그녀와 사귀고 있던 대박인 게 경찰이야. 41살 이 현역 경찰관이요. 자택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돼요. 목을 매단 채 경찰이. 자, 이쯤 되면 궁금해지지. 아니, 아무리 애교가 많고 아무리 이빨을 잘 털어 화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남자들이 넘어갈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 무직인 사람까지 돈 뺐냐, 기자와 경찰은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경찰이 당하다니 무섭다 진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
아니, 아무리 이 여자가 말빨이 좋고, 아무리 애교가 있고, 아무리 화술이 뛰어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자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두 꽃뱀은요, 처음부터 살인 혐의로 구속된 게 아니야. 봐봐, 처음에는 사기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여자들 주변 남성들이 죽어나갔다는 게 발견된 거야. 그래서 이 여자도 보통 상식으로 본다면 전혀 미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완전 갸끈이 좀 되게 얼굴 마주보고 밥 먹을 수, 뭐 간당간당 밥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왁구잖아요, 면상이. 근데 이 여자가 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냐. 이 여자가 일하던 술집의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다들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애교 부리는 게 능숙했대요. 아, 맞나, 오빠. 나 가슴도 컸으니까 조금만 이런 남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 남자들은 어차피 그렇게 뚱뚱한 여자들이 좋아서 가는 손님들이었을 테니까. 요즘에 이러면 막 난리 나는 거지. 그리고 뭐 애교 부리는 거 능숙했고,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술이 되게 좋았대요. 화술이 되게 좋았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같이 일했던 호스티스들이랑 다르게 지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술집에 가면 지명이라는 게 있대. 나 쟤랑 같이 술 마실래. 그러면 그 손님이 지명하면 그 여자는 이제 이 손님 옆에밖에 못 있는 거야. 그 시간 동안에는. 그 대신 돈을 더 많이 받지. 지명비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은 자신을 한 번 말고 한 2번 지명해주고, 3번 지명해주고, 4번 지명해주고. 그런 손님들하고는 여러분, 스스럼 없이 잠자리도 같이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잠자리가 이 여자의 잠자리 테크닉이 끝내줬대요. 모든 남자들, 그 피해자들 혹은 뭐 이 손님에서 이 여자랑 한 번쯤은 자본 남자들이요, 다 이렇게 말했어. 얘랑 잠자리를 하면 말이에요, 못 벗어나와요. 얘랑 잠자리를 한번 가진 남자들은 얘한테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기술 좋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랑 한번 잔 남자들은 이 여자한테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잠자리 테크닉이 되게 좋았대요. 그 잠자리 기술이 너무 좋았대. 그러니까 왜 부부들도 그런 거 있잖아. 막 남편이랑 싸우고 나서 남편이 막 다 꼴보기 싫은데 막 그 남자가 한번 그거를 잠자리 기술이 좋으면 막 죽어도 좋아. 그래,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같은 거지, 이 여자도. 얼굴은 그냥 졸라 스미마생인데 잠자리를 한번 했는데 우와, 환상, 헤븐. 막 홍콩 막 100번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신세계. 와우.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여자한테 미친 거지.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요리요리 신문 기자 있잖아, 전철에서 뛰어든 남자. 그 남자가 왜 이런 돼지 호스티스한테 그렇게까지 빠졌을까 라면서 한탄하면서 허탈해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 첫 번째 사건에 그 키즈마 여자 있잖아, 돼지 호스티스. 그 여자가 좋아하던 그 일본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기억하세요? 그 남자, 아오키 오사무라는 남자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인터뷰하면서 이 여자에 대한 책을 내가지고 그 키즈마가 되게 질투했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여자를 주제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 유튜브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만 돌아다녔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모델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뚱녀꽃뱀 키지마가 짝사랑했던 저널리스트 아오키 무사무, 이 남자
이 여자를 인터뷰해서 낸 책이 있어. 이게 일본어로 뭐냐면 여러분 유유가토라는 거예요. 유유가토라는 뭐냐면 그게 뭐냐면 나방 깸등이란 뜻이래요. 한국말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벌레 되게 많잖아. 아까 나 날파리 있었는데 날파리가 아까 막 이 불 다 꺼있고 빛이 여기만 있으니까 자꾸 지금도 날아다니는데 논밭이나 정원 등에서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래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등을 켜가지고 나방이나 이렇게 날아다니는 벌레들을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포살하는 장치를 유유가토라고 한대요. 그래서 유유가토라는 책을 내요. 이 여자를 모델로 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나방 그런 것처럼 다 몰려든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모델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남자 괜찮아, 그지? 그 키지마가 왜 이 남자를 짝사랑했는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가정이 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 내가 이 자서를 조사하면서 왜 이 여자는 이렇게까지 돈에 목을 맸을까? 자녀가 왜 5명이나 있었고 남편은 어디 있을까?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어. 뭐 남편도 죽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 여자는 남자들한테 돈을 막 뜯고 뭐 학비, 우리 애들 학비라든지 아니면 같이 결혼하고 살 뭐 맨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금품을 갈취했는데 그 돈이 작지가 않잖아. 우리나라 돈은 몇십억인데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뜯었으면서 그 돈이 다 어디 있는 걸까? 그 당시에 지금도 10억이면 큰 돈인데 그 당시에는 엄청 큰 돈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 돈이 다 어디 있는 걸까? 그리고 애들이 막 자기가 남자를 데리고 오면 그 남자한테 아빠 우리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라고 그런 교육까지 시키면서 그렇게 돈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돈 때문에 그런 거야. 이유가 뭐 있었겠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좋아서. 어쨌든 여러분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너무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고 꽃뱀이라고 해서 꼭 예뻐야만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깬 일본에서 있었던 꽃뱀 살인마 부스 못생긴 꽃뱀 살인마들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컨텐츠는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지금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